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날은 역시나 추웠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던 하루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고 거기에 맞는 강의와 종목 상담까지 이뤄지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 장부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시장 오늘 따끈따끈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1.65% 상승해주면서 2360선을 위에 올라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468.65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0.90% 상승하면서 738.94포인트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을 이끌었던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는데요. 기관이 현재 2,472억 원어치 순매수해줬고 외국인이 8,120억 원어치 들어와 주면서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들만 홀로 팔아내는 모습이었는데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 1조 원 가까이 넘게 좀 팔아내면서 개인들만 홀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실까요? 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면 앞에 코스피와 비슷한 동향을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만이 홀로 매도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기관이 472억 원어치, 외국인이 1,003억 원어치 정도 지금 현재 순매수해주면서 양시장에서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올라와 주고 있는 장 속에서 오늘 체크해 볼 만한 이슈들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 대형주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 단연 한 종목만 꼽으라면 역시나 현대와 기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었는데 그걸 현대와 기아가 좀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 5.55% 올라와 주면서 지금 현재 17만 4,900원, 어느새 17만 5천 원 선까지 성큼 다가선 모습이었고요. 기아는 6% 넘게 올라주면서 6만 9,3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와 기아를 필두로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가 큰 가운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 개선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위단에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말 그대로 싱싱 달려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앞서서 일부에서도 자세하게 좀 다루긴 했지만 이렇게 계속 연일 이어지는 한파에 더불어서 도시가스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요. SK가스 등 이 가스와 관련된 도시가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앞서서 전문가님들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러한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특징적인 이슈로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오늘장 브리핑까지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식반장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브리핑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와 종목 상담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반장님은 어떤 분이실지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 문중 반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부반장으로서 네. 혼자서 부반장이라고 그냥 지은 건데 네, 부반장으로서 이 오늘장 브리핑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반장님이 보시기엔 오늘장 어땠나요? 우리 부반장님께서 워낙에 핵심을 잘 찝어주셔서 요약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약간 좀 변화가 좀 있었죠. 네. 대형주들의 반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원래는 반도체가 올 초에 먼저 올랐어요. 네. 그래서 먼저 오르고 이제 잠시 쉬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기아차를 아우. 필두로 한 호실적을 해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배터리 쪽에 이차 LG 네. 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 그리고 이제 양극재 소재단 해서 급등이 좀 나왔어요. 네. 근데 오늘 좀 특이 사항이 개인들이 한 1조 500억을 팔았어요. 코스피에서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걸 누적을 시키면은 1월 한 달 동안 아직 한 달이 안 지나갔잖아요. 그쵸. 근데 한 5조 8천억을 팔았어요. 부지런히 팔고 있는 네, 거예요. 개인들의 그 매도, 그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종목들을 팔고 있군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한 2년 동안 고생한 종목을 지금 이제 테마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빨리 올라타야지 하고 이제 팔고 그쪽으로 막 넘겨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 GPT AI 한다고 나온다 하니까, 하고 네. 네옴시티 한다고 하고 로봇이 어쩌고 하니까 네. 그냥 이리저리 막 우왕좌왕하게 막 다니는 거죠. 저 같아도 못 견뎌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대형주들이 사실 대형주가 움직이면은 사실 별로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이 안 차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지난해 그 어떤 그 보상 심리를 빨리 가고자 하는데 사실 이제 엇박자가 나는 타이밍이 이제 좀 돌입이 된다. 그래서 가급적 지금부터는 아직 이제 테마주들이 끝난 건 아닌데 원래 바닥 장세에서 이렇게 그 반등을 할 때는 1차 반등을 좀 놔두고 여기서 이제 큰 내용이 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또 테마주들이 더 견조하게 내용 있는 테마주들이 나오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수익을 또 충분히 저희 노란톡에서 또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지금은 이제 바닥을 찍고 작년 한 해 동안에 전환 포인트가 된 것뿐이다. 그렇게 좀 보시고 그 전환 포인트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약간 수급적인 요소까지도 그리고 경제 지표까지도 약간의 어떤 우호적인 부분. 작년에 연말까지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올해 경기 침체가 어쩌고 여러 가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상당히 좀 지표상으로 호전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테마주에 몰입해서 매몰돼서 그러지 마시고 시장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시세를 쫓아다니지 마셔라.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문중 반장님이 너무 아픈 부분을 콕 찔러 주셔가지고 좀 찔리긴 합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똑똑하시니까 바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문중 반장님과 오늘도 함께 재미있게 공부해보고 그 뒤로는 종목 상담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미리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문중 반장님한테 듬직한 반장님한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 저희 채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로그인이 안 돼서 채팅창은 못 치고 있지만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나도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 통해서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문종 반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늘 열려 있으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반장님과 함께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좀 해봤고 저희의 투자 이 나쁜 습관에 대해서도 반성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대체 어떤 강의를 듣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는 우리 시장을 너무 얕보지 마라. 얕보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미국만 쫓아가고 이렇게 한쪽에 매몰돼서 가지 말고 우리 시장의 현재 기업군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세계 1등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K-팝, 그렇죠. 그래서 K-컬처. 기존에는 어떤 그 완성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기 민감에 따라서 반짝했다가 또 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온 산업에 대해서 지금 세계에서 오더가 계속 와요. 그렇죠. 콜이 계속 오고 러버콜이 오고 하니까 이 자신감을 갖고 우리 시장을 상당히 좀 안타까운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이제 애플 하나 팔면은 우리나라 총 시장을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한 미국보다 한 30년 정도 이제 그 투자 어떤 그 금융 지식이라든가 투자 철학이라든가 그런 게 좀 이제 뒤쳐져 있으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죠.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서울경제TV 이제 문종고 이 반장 네. 코너에서 그거를 이제 천천히 일깨워 나가면서 잘못된 투자 습관을 고치면은 분명히 또 오거든요. 경기는 그렇죠. 사이클이 오니까 지금 기회는 온다. 그럼요. 지금처럼 주식이 굉장히 싸져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제 1월 초에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 지금 0.8인데 뭐가 무섭냐. PBR 0.8인데 2,100, 2,200선에서는 그냥 무조건 사도 된다. 아무거나 사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어느덧 3주 차에 오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하나 2,500포인트 샀어요. 근접을 네. 해요. 지수 기준으로 13%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잠깐 가고 또 위대한 주식이 대한민국에서 또 펼쳐진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찾을 수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문종 반장님과 함께라면 다음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종목을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벌써부터 그럼 이제 근질근질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자, 일단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요 내용들 간단히 쓱쓱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이게 미국 금리하고 CPI 요새 이제 굉장히 많이 말 나왔잖아요. 네. 아주 그냥 지겹도록 나왔어요. 미국 금리를 계속 올리네 마네 빅스텝이니 뭐 베이비 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소비가 어떤데? 그때마다 예전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한데 0.25 bp 뭐 이렇게 정도 그냥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용어가 막 나왔죠. 지난해 뭐 베이비 스텝이 아니고 뭐 빅 스텝이다. 네, 자이언트 그러다가 뭐 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도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그 잡아주는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가격 정가가 물가가 올라가면은 그거를 기업들은 결국은 슬그머니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올려놓고 그 물가가 떨어져도 원재료 안 가격이 내려요. 떨어져도 안 내리잖아요. 맞아요. 우리 그 과자 봉다리 하나만 봐도 후퇴한 수십 적은 년간 없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빵빵한데 그 속에 딱 열어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저는 도둑 맞은 줄 알았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식료품 회사들은 처음에 원가가 올라갈 때 고생을 하지 가격이 올라가서 천천히 이렇게 정가가 되는 시기에서는 이익을 계속해서 구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네. 좋아하는 과자가 뭐예요? 네, 저는 이제 꿀 발라진 감자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네, 잘 이해하겠죠? 네. 그것도 이제 양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금리와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이 전 세계 글로벌리 이제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보는데 중요한 거는 속도예요, 속도. 속도와 이 이격, 그러니까 그 각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간혹가다 있어요. 예전에 그 90년대 이 중반인가요? 그때도 그랬고 2000년대 중반에도 한번 그랬고 네. 10년에 한 번 더 올라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미국의 금리, 미국의 금리인데 위에가 미국의 금리예요. 그럼 자 2005년도 요때 보면은 쫙 엄청 올리죠. 이 보면은 자 자 이거 보시면은 네. 2000년 중반에 급격히 이렇게 올리죠. 자 90년 중반에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급격히 올려요. 최근에 보면은 이 각도가 그냥 거의 그냥 딱 그냥 그 각도가 다르잖아요. 각도. 완전 가파르네요. 그렇죠. 각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자 이게 물가 지수예요. 이 빨간색이 물가 지수인데 이게 보면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랐죠. 요 시점에 물가가 보면은 저 위에 80년, 40년 전 물가 급등. 그러니까 오일 쇼크 때 그 물가 지수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잡는 그 부분이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이게 아니라 자, 보시면은 자, 물가와 자, 금리는 그러니까 금리가 자, 물가를 넘어서는 시기. 자, 그러면 이게 실질금리죠. 실질금리. 실질금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금리가 물가보다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2008년도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한 15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돈이 고스란히 기업의 투자라든가 뭐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주식 시장에 이렇게 몰려 들어오거나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데 대부분이 이걸 가지고 부동산으로 가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난 15년 동안 부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남는 돈이 일부 주식으로 오고 그 주식으로 하다가 또 남는 돈이 코인으로 온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한 15년 동안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 주식, 코인 해서 굉장히 급등을 이렇게 해온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결국은 과거에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은 소비 주도의 경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면은 미국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미국 시장이 지난 15년 동안 굉장히 좋았던 거고, 자, 실질 금리가 플러스였던 시기, 자, 90년 중반에서 2000년 요때, 그리고 요 앞에 보면 8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05년에서 2007년 요때 실질 금리가 플러스예요. 그러면은 요 시기에는 뭐예요? 인플레이션 시대죠. 그러면은 요때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시아 시장이 좋았던 시기예요, 이때가.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갭이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금리와 CPI 지수가 약간 이제 터울이 지금 CPI가 지금 지수가 약간 꺾이고 있죠. 네. 이게 꺾여서 내려오던 금리를 여서 0.25 정도를 좀 더 올려서 맞추든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맞붙는 시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게 올 상반기 정도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인플레이션 시대는 쭉 지속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갔을 때 아시아 시장이 좋아진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중국이 좋았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나라 모든 경제도 좋았고. 자, 그럼 중국은 이미 2019년도에 부동산 억제를 하면서 그냥 금 냉각을 시켜버렸죠. 네. 구조조정을 시켰죠. 제1의 그 헝다그룹도 그냥 무너질 정도로. 박살을 네. 내버리고. 자, 근데 이 중국이 시진핑 3기를 맞아서 적극적으로 지금 정책을 우호적으로 가요. 실질적으로 글로벌리 자금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머니무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올해 중에 머니무브,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지금 이렇게 왕창 빠져 있을 때 막 위축돼서 테마주, 단타 그런 거 쫓아다닐 게 아니라 네. 보다 더 큰 그림을 갖고 그림을 그려가자. 그런 부분을 말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큰 수익이 나고 앞으로 2년, 3년 정도 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큰 그림이 나온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자 그러면은 도대체가 내가 어떻게 이거를 사야 되는가, 뭐 네. 뭘 골라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익이 나는가, 그걸 큰 봐야 흐름은 되는데. 오는데 그렇죠. 저는 수익이 안 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강의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대형주를 먼저 봐라.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형주 물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1등이죠. 네. 그리고 거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대만은 TSMC고, 네. 핀란드는 노키아고, 미국은 애플. 그냥 거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 비중이 워낙에 크니까. 자, 근데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상위 종목들의 변화되는 거를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구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자, 시가총액,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어제자로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캡처해서 뽑은 건데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5위까지예요. 자, 이걸 보시면은 먼저 코스피를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제일 위에 있죠. 네. 그다음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자, 삼성전자가 378조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지난주에 이제 했을 때 한 1,800조 후반 시가총액인데 네. 얘가 차지하는 게 거의 한 20% 가까이 되죠.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113조. 그다음이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나가는데 자, 요거를 봤을 때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불과 3년 전에 그 2017년도인가요? 18년도 네. 그때 바이오 붐이 엄청 일어났을 때 그랬다고 하더군요. 상위 10 중에 거의 한 7, 8개가 바이오였어요. 그렇죠. 네. 예. 엄청났죠. 열풍이. 근데 결국은 이제 뭐 다 박살 났지만은 자, 지금 나네요. 현재 네. 이 구성하고 있는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누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2개가 있죠. 10위권에. 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어요. 자, 그럼 바이오. 그리고 2위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죠. 네. 배터리.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가 있네요. 현대차. 그쵸. 현대기아. 네. 그러면 차.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있네요. 자, 플랫폼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현재 5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크게 보면은. 자, 코스피의 그 이 2개 종목씩 딱딱딱 이렇게 5 섹터로 나눠지는데 자, 우선 반도체를 보시면은 이거는 거의 대한민국 지난 뭐 20, 30년을 먹여 살린 산업이죠. 네. 자, 그리고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 바이오 시밀러의 넘버 1, 2예요. 자, 그리고 배터리. 두말하면 입 단술이고 아프죠.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 SKO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CATL이 1위지만은 그거는 중국 시장을 제껴 놓으면은 얘네가 다 1위죠. 그리고 자동차, 현대기아차가 전동화를 급격히 바꾸면서 얘네가 급격히 올라온 거예요. 시가총액이. 현대기아차가. 그러면은 자, 그리고 플랫폼. 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워낙에 많이 올라서 고점 대비 많이 빠져 빠진 있지만은 거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볼 게 뭐예요? 전부 다 공통점이 앞으로 미래 계속해서 수요가 촉발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기업들이에요. 자, 여기에 불과 10년 전에 보면은 조선화학철강. 조선화학철강이 거의 넘버 1에서 넘버 10. 그 안에 조선화학철강이 다 붙어 있었어요. 산업이. 시가총액 상위가. 그리고 2011년도 고점은 차화정이라고 하죠. 자동차, 화학, 정유. 그게 전부 다 시가총액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상위 15위까지 해도 경기 민감 업종은 없어요. 경기 사이클을 타는 차화정이라든가 조선화학철강 뭐 그런 부분. 근데 이 자동차, 요거는 전동화 때문에 바뀌어 나간 거죠. 오늘 그 현대차가 이제 실적 발표를 엄청나게 좋게 했는데 네. 테슬라도 발표를 했고요. 그렇죠. 테슬라가 그렇게 안 좋다고 뭐 상하이 봉쇄되고 뭐 해서 막 안 좋다고 했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넘었어요. 네. 단순히 매출이 웃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무려 16.8%가 나왔어요. 잘 팔고 있다는. 엄청난 거죠. 네. 대부분의 그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이 보통 5에서 8%예요. 테슬라는 2배 장사하는 거죠. 그러네요. 다른 친구들 대비 너무 잘 팔고 그렇죠. 있구나. 지금 뭐 2천만 원 할인해서 덤핑판이 뭐 어쩌니 뭐 뉴스가 막 나오는데 당장 뚜껑을 딱 까보니까 잘 팔고 있네. 엄청난 거죠. 그만큼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린다는 거죠. 아. 거기에 기존에는 파나소닉의 기가팩토리를 통해서 나갔지만은 결국은 고사양으로 갈 때는 국내 배터리를 쓴다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제 달리고 있죠. 납품을 들어가고 있고 SDI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힌트를 잡으면은 그 다음은 뭐예요? 코스피의 대형주는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을 잡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한 2천여 개 종목 중에 중심이 되는 코어 산업은 뭐가 될까? 5개 섹터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코스닥 시장에 변화가 있나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봤어요. 자, 이쪽에 보면은 시총 상위 종목 코스닥은 지금 1등이 에코프로 BM이에요. 뭐죠?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요. 배터리죠. 네, 배터리. 자, 2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어요. 바이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워낙에 등치가 큰 거라서 그렇죠. 거의 그 뭐 한 10여 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기 전까지는 넘버 1, 2요. 그냥 1, 2, 3. 그러니까 여기 셀트리온 제약이 밀려났는데 얘네가 1, 2, 3였어요. 삼형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전되고 넘버 1, 2는 헬스케어와 제약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제약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10위에가 있어요, 10위에. 자, 근데 이 위에서 쭉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BM이 있고요. 3위에 LNF가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HLB, 에코프로, 펄어비스, 오스테인플라스트, 리노공업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통에 워낙에 등발이 큰 시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고 3년 전에 말씀드렸죠. 그전에는 이 10개 중에 8개가 코오롱 그 뭐죠? 그 네. 무슨 티슈진인지 네. 모르겠고 나와서 망안에서 그거 있었죠? 또 그 신라젠. 그렇죠. 뭐 네. HLB. 뭐 바이로메드.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알테오젠에서. 맞아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다 아웃됐잖아요. 자, 그 아이고, 자리를 채운 게 불과 2, 3년 사이에요. 그 자리를 채운 게 에코프로 BM, LNF, 배터리죠. 에코프로까지도 3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배터리가 3개가 올라와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빼고 자, HLB 바이오인데 얘도 워낙에 등발을 키우는 거라서 저 자리에 그냥 있는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확 올라온 거고 저것은 빼고 자, 그럼 3개, 4개를 뺐으니까 한 15위 정도까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등발이 큰 회사. 자, 그리고 CJ ENM, 그 다음에 14위가 천보예요. 천보도 마찬가지로 배터리죠.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SM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그 뒤로 있는 것들이 JIP라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요약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 나누면 배터리, 게임, 바이오, 그리고 엔터까지. 엔터를 단순히 우리는 연예 기획사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K컬처예요. 요번에 그 하이브의 이 걸그룹이요? 예, 뉴진스라고. 네. 뭐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예. 저도 그 지난주에 한번 힌트를 한번 드렸잖아요. 네. 물어봤죠. 뉴진스라는 그룹이 난리예요. 네. 어마어마한 그 반응인데 네. 그럼 하이브가 새로운 추세를 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어떤 그런 이 연예기획사에서 연예인들 뭐 이렇게 아이돌 나와서 하는 그런 시대가 지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리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걸 또 뭘로 응용을 할까요? 자율주행이라는 게 아직은 완전한 게 안 나오지만은 이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는 결국은 궁극적인 거는 자율주행으로 간다는 거죠. 오늘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모트렉스라는 종목도 네. 거기에 걸맞는 이 내용을 갖고 있고 그러면은 내가 운전을 안 해도 모든 콘텐츠는 굉장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전 거기에- 안 하면 볼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그 설 연휴 기경길 뭐 그때도 마찬가지로 네. 얼마나 그런 부분이 유용하겠어요. 그게 맞아요.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뭐 언제 되겠어. 자율주행 무슨 뭐 10년이 걸린대 뭐 사고 나오면 5년이 걸린대 뭐 맞아. 그게 아니라 기술의 네. 변화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서서히 잡아온다. 자, 그러면 핵심은 현재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이거구나. 근데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들이 불과 3년 전에는 네. 주도주가 아니었어요. 테마주였어요. 그렇죠. 테마주. 오. 자, 테마주와 주도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러게요. 자, 모든 종목은 테마주로 시작을 해요. 이거 보니까 야, 앞으로 이렇게 좋아진대. 최근에 나오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네. AI 챗봇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로봇도 나오잖아요. 자, 그게 보면은 앞으로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얘가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러면 이 기업들이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살아남을 수 있나 없나 그거는 실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면 주도주가 되는 거고. 실적이 입혀지면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아. 실적이. 그 돈이 산업의 벌리면. 실적이.
자,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불과 3년 전에는 매출액 3천억에 뭐 3, 4천억밖에 안 됐어요. 매출액이. 영업이익도 뭐 별거 없었고. 갑자기 빵 터지잖아요. 매출이 1조 넘어가더니 3조 넘어가더니 요번에 거의 10조예요. 매출이. 회사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기존의 단순 테마주에서 시장의 주도 산업, 주도 주로 자리매김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시가총액 넘버 원이 된 거예요. 이거는 당분간 그렇게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적다. 왜? 이제 시장 침투율이 10%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도업체의 경쟁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좋다고 그냥 막 살 것이냐? 무턱대고. 자, 무턱대고 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턱대고 물립니다. 삼성전자 9만전자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 9만전자. 왜 그러세요? 지금 산 분들 많으실 텐데.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으면은 네. 그다음에는 자, 주도주를 어떻게 고르는가? 네. 요거를 이제 나왔잖아요. 그럼 이 주도주를 어떻게 사야지 싸게 사는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높게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대형주들이 여러분들이 테마주들 하면은 빠른 시세가 되니까 좋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단명을 해요. 단명을. 이게 한 번, 두 번 먹다 보면은 욕심이 생겨서 그냥 더 갈 줄 알고 그냥 덥석 잡아버려요. 오늘 같이 위아래 변동폭이 한 20% 나오면은 여기서 끝난 것 같지는 않지만은 결국은 더 꼭대기 가서 회생 불가가 돼요. 네. 예전에 신라젠, HLB 다 그랬어요. 아, 그랬죠. 저도 매매를 엄청나게 하고 수익도 많이 냈지만은 결국은 안 해야 될 자리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차라리 그게 자신이 없으면은 직장인분들 열심히 본업에 충실해서 적금도 드시만 해도 대형주 굉장히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안전하고 크게 갈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떨 때 제일 싸게 잡느냐? 그거를 오늘은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거를 먼저 볼 텐데요. 삼성전자죠. 익히 잘 아시잖아요. 이 종목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많이 내렸어요. 그렇죠? 자, 여기도 많이 내렸었고 여기도 많이 내렸었어요. 자, 그리고 이 올랐던 시기와 대별해서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가 대형주를 살 때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월봉을 보시라고, 월봉. 일봉을 조잡스럽게 일봉을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이 추세를 보고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그 추세의 마디가 60개월 이동평균선, 즉 월봉의 60개월 이동평균선이면은 5년 평균선이란 얘기예요. 이 까만 선이 60개월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어떤 결과치가 나오냐면은 자, 60개월 부근에 와 있죠, 지금. 현재가. 자, 과거에 2018년도에 반도체 하이닉스가 2019년도에 실적이 마이너스 92%였어요. 그때 딱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60개월 선. 까만색의 V치죠. 자, 여기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60개월 선. 자, 삼성전자는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봐도 삼성전자는 월봉으로 보니까 까만 선. 자, 60개월 선에 오면은 새로운 텀이 나오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보면 반도체 수출입 동향이 지난해 그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배터리를 빼고는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서 다 역성장이에요.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요 자리라고 사야 되는가? 과거에 보면은 18년도 말에 바닥 그리고 15년도 말에 바닥 그 부분이 결국은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 어느 선? 까만 선이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는 5년 평균선이 오면은 그 이하로 내려오면은 무서워할 게 아니라 사서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충분히 된다. 그럼 이 자리가 삼성전자가 자, 이 자리가 얼마예요? 4만 원이에요. 4만 원에서 9만 원 갔는데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4만 원에서 9만 원 가면은 2.5배가 났어요. 250%.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은 연 100%씩 먹은 거예요. 근데 이 2년 동안 19년도에서 요 20년도 요 사이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열나게 해가지고 저걸 먹을 수 있냐 이거지. 못 먹어요. 주식은 흔히들 그러잖아요. 거의 한 1%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주식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100 중에 1%에서 많으면 5%다. 나머지 95%는 뭐예요? 수업료만 내는 거예요. 맨날. 그게 왜 그럴까요? 단타 치고 맨날 테마주 쫓아다니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테마주 단타 치고 하다 보니까 바닷속에 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바닷속을 수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 재밌다가 파도 노래하고 재밌다가 결국은 나중에 발휘한다 하니까 당황하고 꼴딱꼴딱 하다가 아웃돼 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식시장도 굉장히 냉혹해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결국은 힌트가 나왔죠. 지금 현재 이 자리가 60개월 선, 이 자리가 얼마예요? 6만 원, 6만 원. 6만 원 전후 6만 원 이하에서는 그 아래 선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꿋꿋하게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선반영을 하는 게 뭐냐면은 DDR5죠. 그리고 서버 증설이 약간 주춤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정을 받은 거고 앞으로 4차 산업이 계속 열리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결국은 열릴 수밖에 없다. 시간이 문제지. 그렇게 보시면 답이 나오죠. 자, 다음은 자, LG 에너지솔루션 그 넘버 2죠. 시가총액 113조예요. 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5년도 이후 가면은 반도체 캐파보다 배터리 캐파가 더 많아진다고 하죠. 우리나라를 이끄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양대 산맥이 된다고 하죠. 자, 근데 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자, 얘도 답이 나오죠. 지금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동평균선이 5년치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빠지는 요 정도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일봉이에요. 일봉. 얘는 지금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5년치 뭐 그런 거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월봉이.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시면은 자, 요 까만 선이 뭐냐면은 일봉에서는 240선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요. 일봉에서는. 240선이 뭐냐면은 1년치 평균선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신규주는 별로 권하지는 않지만은 워낙에 독보적인 대형주니까 참고사항으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얘의 움직임과 얘의 앞으로 스토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배터리 그 외에 부수적인 소부장들도 같이 흐름을 연계해서 가니까요. 자,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요번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주 물량이 이달 말에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설왕설래 하는데 오늘 그냥 그 말 나오자마자 그냥 오늘 급등을 해버려요. 그런 거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 45만 원에서 요 언더 자리는 여러분들이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가도 된다. 왜? 넘버 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자, SK 하이닉스죠. 자, 얘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아까 삼성전자는 자, 삼성전자는 아까 요 까만 선, 월봉상으로 까만 선 5년치 평균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요 밑에가 10년짜리예요. 10년치 평균선. 자, 앞에를 보니까 2016년도에 10년 선을 딱 닿네요. 자, 10년 선을 닿고 나서 여기서 반도체 빅사이클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는 사업부에 반도체 사업부도 있지만 휴대폰, 가전도 있잖아요. 하이닉스는 그냥 온리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만큼 이 시기가 왔을 때는 더 탄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닉스 상승률이 더 좋았고, 자, 얘는 10년치 평균선에 오니까 어떻게 돼? 주가가 바닥이구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지언정 업황의 변화는 크게 없구나. 자, 지금 보면은 10년치 평균선이 7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9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얼마 전에만 해도 그 근처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어떻게 할까요? 팔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민이 아니라 이것만 보셔도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과거에도 보면은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2013년도만 해도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약 50개가 있었어요. 다 박살을 내버리고 넘버 1, 2, 이 두 개가 남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얘네들이 메모리 쪽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하이닉스는 10년치 평균선을 보면은 답이 나오는구나.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쭉쭉 가면은 결국은 그 사이클에 맞게 가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 다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자,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넘버 원은 맞는데 지금 현재 주식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뭐냐면은 자, 요 까만 선 여기까지가 지금 못 미친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가격이 얼마예요? 70만 원 밑에 그런 자리인데 여기가 만약에 오면은 얘는 지금 현재 시류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엔터 그쪽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좀 기다려도 되겠다. 그런 게 보이잖아요. 까만 선이 아직은 올라오고 얘는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해서 여기서 만나든 아니면 얘가 먼저 떨어져서 여기서 만나든 요 자리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일단은 좀 봤는데 네.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사실 이런 거를 바닥에서 사면은 네. 좀 더디지만은 안전하게 20% 이상 먹는 거는 쉬워요. 마음 졸일 필요가 없죠. 나는 그냥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냥 뭐 굉장히 좀 뭐랄까요 편안하게 본업에 충실하면서 편안하게 식사도 하시고 저녁에 잠도 잘 주무시고 해도 이 회사가 알아서 일을 해주니까 이 회사가 알아서 일을 잘해서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하면은 아까 에코프로비엠처럼 저 밑에 있던 회사가 시가총액 불과 3년 전에 4천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10조잖아요. 20배 네. 성장을 해서요. 3년 만에. 네. 이 주식 투자는 결국은 대표주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네.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문종 반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대형주 그리고 주도주 잡는 법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문종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반장님과 함께 공부를 좀 충분히 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시간입니다. 상담을 좀 미리 받았는데요. 문자와 유튜브 채널 저희 열려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었죠.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도 실시간으로 댓글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상담 들어온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문자로 왔습니다. 2350님께서 네이버 들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네이버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반장님 너무 높게 사신 것 같아요. 25만 5천 원에 10% 정도 들고 계셨고 우리나라 대표 기술주라서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버티고 있는데 자꾸만 떨어져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아이 뭐 네이버 사실 잘 하고 있죠 회사 그렇죠? 그럼요. 네. 22만 5천 원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25만 5천 원. 25만 5천 원 네. 마찬가지로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자, 왜 그러냐? 자, 이것도 이제 아까 시간 관계상 이제 약간 그 뒤에 넘어올 순서인데 이거를 이제 못 했는데 그렇군요. 잘 됐네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 차트를 그냥 딱 단순히 보세요. 그냥 단순히 보면은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지금 위치가 저 초록색 선이에요. 월봉상. 이 초록색 선이 뭐라고 그랬죠? 10년 평균선이야. 10년. 자, 근데 앞에를 보니까 2019년도, 18년도에 조정을 받다가 이 초록색 선에 왔어요. 한 1년 반 동안 조정을 받다가 이 초록색 선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급등이 나왔죠.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얘도 지금 현재 초록색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초록색 선이라는 기준선이 어떤 값이냐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자, 한 19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럼 20만 지금 4천 원이에요. 네. 그럼 19만 원이면 약간 현재 가격보다 좀 더 할인 요인이 있지만은 자, 이 가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앞전에 추세가 14년도의 고점, 자, 16년도, 17년도의 고점이 이 19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강하게 요번에 돌파를 한 거죠. 코로나 이후에. 돌파하고 하락을 했는데 이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결국은 뭐예요? 네이버가 주 수익원은 뭡니까? 네이버 쇼핑, 광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 네이버 검색해서 네이버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최저가 찾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안 할 거냐 이거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쪽에 아직은 전 세계 클라우드 쪽은 지금 아마존하고 뭐 아마존 앱 서비스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게 거의 뭐 양대 산맥이지만은 이 4차 산업 쪽에 이쪽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사실 버블이 많이 낀 거에 대한 원위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과정은 좀 더 사도 되겠다. 25만 5천 원이면은 사실 뭐 비중 이렇게 사실 이제 몰빵하지 마라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대형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빠질 때마다 미래 확신을 갖고 사시면은 오히려 더 낫다. 크게 분명히 봤을 때. 그렇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뭐 이제 운수업 하시는 분이 삼성전자만 틈나는 대로 교육 샀더니 이게 몇백억 됐더라. 그렇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과거 30년 전에 1억을 가지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산 거보다 삼성전자 하나 사갖고 갖고 있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비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량 대형주 선도를 하고 앞으로 성장 스토리를 계속 갖고 있는 주식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있는 분들이면은 저는 항상 그런 권유를 많이 해요. 저도 아이를 그렇게 키웠으니까. 네. 아이들 어렸을 때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 줄 거 그냥 차라리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주식 사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달에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밖에 안 된다 하지만은 그거 3년 정도 하시면 360만 원이 사이클을 타고 가다 보면은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돼요. 그렇죠. 복리의 마법이죠. 그럼 대학 학자금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도 안 늦은 거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고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시면은 저는 그런 권유를 많이 해요. 주식을 너무 목돈으로 해서 접근하지 마라. 이런 대형주들 저축하듯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년짜리 적금은 잘 붙는데 네. 왜 주식은 못하냐? 그러려면 차라리 10만 원짜리 적금 붙듯이 주식을 시작해도 된다. 뭘로? 단타 테마주 말고 이런 종목들로 하시면 돼요. 현재 주도하고 있는 미래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들. 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그마저도 소수점 거래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은데, 네, 일단은 네이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욕심껏 한 종목 더 보도록 하죠.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이 수소의 또 미래 전망 가치를 보고 두산 퓨얼스에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26,000원에 들어가셨어요.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있는데, 자, 운 좋게 잘 들어갔는데 고점 찍은 후에 지금 추세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시네요. 제가 이제 그 수익률 게임에서 상하프론테크를 소재 쪽으로 해서 이제 맞아요. 뭐 추천을 했었는데 네.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예요. 뭐 현재 뭐 괜찮은 가격에 네. 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수소는 이제 슬슬 아주 이제 시작을 하려고 약간씩 냄새를 풍기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이 회사도 지난 2020년도에 많이 올랐어요. 수소 관련주, 풍력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2020년도에 대부분 5배에서 10배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조정을 받았고 그 자리를 바닥을 다지고 있는 자리다. 그리고 이 수소라는 거는 결국은 미래에 올 수밖에 없는 글로벌리 메가 트렌드다. 다만 시장을 차근차근히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두산 퓨얼셀 자세하게 우리 문종 반장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와 관련돼서는 또 일부에서 종목 이야기도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문종 반장님과 나는 더 이야기하고 싶다. 정말 주도주 한번 제대로 바닥에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문종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늘 24시간 오픈 채팅방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반장님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